안녕하세요. 푸드힐링 전문가 과정을 맡은 윤인선입니다. 자, 여러분들 푸드힐링 전문가 과정 약간 생소하시죠? 자, 저와 함께 같이 천천히 따라오시면 푸드힐링이 어떤 건지, 어떠한 개념인지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믿고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자, 이번 시간에는 제1강 힐링푸드의 이해와 푸드힐링 전문가의 미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힐링푸드의 이해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할 건데요. 자, 먼저 힐링푸드의 개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힐링푸드란 무엇일까요? 자, 일상에 지친 심신을 치유해주는 음식과 식재료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심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몸만 치유해주는 게 아니고 또 마음만 치유해주는 게 아닌 이 몸과 마음을 같이 치유해줄 수 있는 그런 음식과 식재료를 말하는 건데요. 자, 신체적 치유라는 것은 건강한 신체를 위한 음식 처방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무슨 질환에 걸렸습니다. 질환에 걸려서 병원에 갔어요. 그러면은 그 질병에 대한 처방을 내려줍니다. 또 그리고 그 질병에 맞는 식단을 우리는 먹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신체를 위한 음식 처방이죠. 자, 그렇게 같이 처방된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은 병이 점점점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같이 정신적인 치유도 되는 것입니다. 자, 건강한 마음을 위한 음식 처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힐링푸드와 웰빙 식품과 뜻이 혼동될 수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좀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웰빙 식품과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힐링푸드는 좋은 식재료를 이용하여 개인에 맞게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지만 웰빙 식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한 10여 년 전에 웰빙 식품이 너무 유행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자, 웰빙 식품이라는 것은 좋은 식품이긴 합니다. 우리 몸에 좋은 식품이긴 하지만, 자, 예를 들어서 흑염소 진액 생각나시나요? 제 지인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웰빙 식품이 한참 유행을 했을 때 흑염소가 좋다는 말에 많이 사서 많이 드셨다고 합니다. 하루에 3포씩 드셨다고 하세요. 그랬더니 그 흑염소가 체질에 안 맞았는지 단백뇨가 생기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흑염소를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음식이면 누구나 무조건 많이 먹을수록 이롭다는 것을 의미했었습니다. 웰빙 식품이. 자, 하지만 웰빙 식품에 대해서 이제 부작용을 알게 된 거죠. 자, 체질에 맞지 않는 식품이라면 아무리 흑염소처럼 좋은 음식이라도 웰빙 식품이 아니고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 좀 더 한 단계 성장된 인식이 이 힐링푸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은 좋은 식재료를 이용하지만 꼭 개인에 맞게 드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힐링푸드입니다. 그래서 몸도 힐링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 힐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힐링푸드가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건강식의 과한 섭취보다는 적당히 그리고 절제된 식사가 우리 몸에 이롭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인식한 결과물이죠. 자, 그리고 건강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를 했을까요? 자, 이렇게 양생의 개념으로 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양생이라는 것은 건강히 잘 먹어서 병을 고쳐서 오래 살자라는 의미인데요. 자, 과거에는 질병이 생기면은 무조건 약이나 수술로 예방하고 치료를 하였습니다. 자, 하지만 현재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질병에 걸리기 전에 인간이 지닌 자연 치유력을 높여서, 즉 면역력을 높여서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무엇을 챙겨 먹을까요? 네, 비타민제나 건강보조제, 그리고 몸에 좋다는 각종 음식들을 많이 찾아 먹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건강 및 식생활의 인식의 변화가 왔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된 식생활과 또 이로 인해서 비롯된 만성질환의 시대에 노출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만성질환이라는 것은 어떤 질환들이 있을까요? 만성질환에는 네, 흔히 성인병이라고 얘기하죠. 자, 제일 먼저 비만이죠. 만성질환이 기본이 되는 비만, 그리고 당뇨병, 또 뭐가 있을까요? 고혈압, 그리고 심혈관계 그런 병들이 있고요. 또 그런 질병들은 처음에는 큰 증상이 없습니다. 자, 하지만 만성두통, 만성피로, 잇몸병, 만성병비가 3개월 동안 지속이 되신다면은 한번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식생활로 이렇게 만성 질환과 그리고 이런 통증들을 호소하시는데요. 자,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성 두통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자,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수면이 부족하면 만성 두통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과로가 심하면 만성 두통이 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음주 및 식품 첨가물의 부작용으로도 만성 두통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이만큼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지시죠? 그리고 또 현대인은 항상 만성 피로를 달고 살죠. 자, 만성 피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 호르몬의 불균형에서 올 수 있습니다. 자, 호르몬의 불균형, 특히나 이 스트레스 호르몬, 그리고 또 갑상선 호르몬 등 호르몬의 불균형이 오면은 만성 피로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염증이나 면역의 불균형이 오면 또 피로가 쌓일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음식이나 또 잘못된 식생활에 의한 장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 불균형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외로 요즘 어린 아이들한테 이런 잇몸병이 많이 발병되고 있는데요. 자, 이유가 뭔지 한번 보실까요? 치아에 붙은 치태, 그리고 치석으로 인한 염증이 심해지면 잇몸병이 나타납니다. 자, 아이스크림, 그리고 음료, 알코올 자체에 무엇이 많이 들어있죠? 네, 당분이 많이 들어있죠. 자, 그 당분이 세균을 증식시킵니다. 자, 그래서 염증을 유발하게 돼서 잇몸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무엇에 현대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까요? 네,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이 만성변비죠. 만성변비 역시 불규칙한 생활습관, 그리고 스트레스, 또 대장 운동의 저하,
이걸로 인해서 만성 변비가 생기는데요. 자, 주요 원인은 서구화된 식단, 그리고 또 아침 식사 거르기. 자, 아침 식사를 제대로 드시는 분은 거의 요즘에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커피를 드신다거나 이런 거는 변비에 정말 심각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물 대신 커피와 탄산음료로 대체하는 점. 자, 그것이 만성변비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은 자연치유력을 극대화를 시켜야 되는데요. 자연치유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좋을까요? 네, 힐링푸드가 중요합니다. 자, 아래 보시면은 음식이 건강에 차지하는 비율은 약 70에서 80%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잘 먹기만 해도 건강을 되찾을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건강하게 먹는 것이 바로 힐링푸드, 힐링푸드의 첫걸음입니다. 자,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일단 음식을 적당하게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본인에게 과한 음식이면 모두 독소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극단적인 식단보다는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되어 있는 음식들을 섭취를 하셔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개인체가 있기 때문에 개인 체질에 맞는, 그리고 또 개인 질환에 맞는 음식을 섭취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균형 잡힌 식단을 뭐 한 끼, 두 끼로 끝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지속적으로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질병을 예방하고 또 치료해주는 힐링푸드의 요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한 식품군이어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안전한 식품군을 먹으려면은 어떤 음식들을 피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피하셔야 될 것은 요 수입 농축산물입니다. 자, 수입되는 농축산물은 어디에서 오죠? 다 해외에서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운송이 아주 대부분이죠. 자, 오랜 시간 배를 타고 오는 그런 음식들은, 식품들은 자, 상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많이 뿌릴까요? 식품에. 그쵸? 부패 방지용 농약을 발포를 많이 하고 또 훈증을 합니다. 자,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리고 인체에 유해한 농약, 그리고 약품들을 과다 사용합니다. 자, 이런 게 많이 뿌려진 식품들을 사람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이 우리 몸에 점점점 축적이 되겠죠. 우리의 신체의 활동을 교란시키겠죠. 자, 그리고 GMO 식품은 드시지 마셔야 합니다. 자, GMO 식품이란 유전공학 기술을 사용하여서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를 결합시킨 식품인데요. 자, 유전자 변형 식품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것을 의미합니다. 유전자 변형으로 알레르기, 천식, 대장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 GMO 식품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식품 첨가물이 과다한 식품은 피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식품 첨가물은 어떤 음식, 어떤 식품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네,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겠죠. 자, 가공식품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먹고 있을까요? 네, 많은 색소와 보존료를 과다 섭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품 첨가물들은
우리의 간과 홍파세,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요. 더 심각하게 들어가면 발암성의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자, 그래서 규제하는 식품 첨가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체에 유해한 식품 첨가물들은 반드시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음식을 우리가 섭취를 해야 좋으냐? 자, 주로 식물성 식품으로 구성된 균형식을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인체에 필수로 필요한 식품을 섭취를 해주고, 자, 그것은 바로 인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된 올바른 식사입니다. 자, 우리의 3대 영양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골고루 섭취가 되어야 되고요. 그 외에도 식이섬유라든지 비타민, 각종 무기질, 미네랄들도 골고루 섭취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다이어트를 위해서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인다, 지방을 줄인다. 그런 식단은 오래 갈 수도 없지만 건강에 악조건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올바른 균형식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여기 식물성 식품을 섭취를 하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식물성 식품이라는 것은 이 파이토케미칼이라는 식품인데요. 자, 파이토케미칼이 뭘까요? 자, 식물 속에 존재하는 천연의 식물성 화학 물질로 자연의 외부 환경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생리 활성 물질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섭취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사가 활발해집니다. 그러니까 꼭 각 영양소가 골고루 섞인 올바른 균형식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선한 제철 음식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땅에서 나고 그리고 자란 신선한 제철 재료를 이용한 음식을 드시는 게 좋은데요. 자, 자연에서 나는 음식, 가공식품이 아닌 자연식품을 드시는 게 좋은데 수입이나 사계절 내내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제공되는 식재료가 아닌 자, 어디에서 얻는 식품이요? 네, 자연에서 얻는 제철 식재료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자연에서 어떻게 자란 또 식재료가 좋을까요? 자연에서 올바르게 자란 식재료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유기농 그리고 무농약의 식재료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그런 식재료를 이용해서 전통적인 향토 음식을 드시는 게 우리의 체질에 맞습니다. 자, 왜냐하면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이미 그 향토 음식들은 안정성이 검증된 식품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오랜 세월 동안 환경적 적응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체적 적합성을 획득한 식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죠? 그런 음식이 네, 김치, 된장 이런 발효식품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 발효식품들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또 재료의 운반 과정이 단순화가 된 제철 식재료, 그쵸?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식재료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드시면 되는데 재료의 운반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화학 처리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지는 그런 식품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근처에서 채취할 수 있는 무농약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한 전통 향토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미각을 회복시키는 순한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각 재료의 본래 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들을 의미하는데요. 자, 지나치게 과한 양념은 우리의 미각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식품 첨가물이 다량 함유된 식품은 우리의 고유의 미각을 잃게 합니다.
자, 그리고 신선한 재료로 담백한 재료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드셔야 되는데요. 원래 자극적인 음식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던 분들은 이렇게 순한 음식을 드시면은 처음에는 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세요. 근데 점점점 순한 음식에 익숙해지면은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미각이 살아나면서 예민해집니다. 여기까지 이제 미각이 살아나게 되면은 오히려 자극적인 음식이나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드시면은 뭐 알레르기라든지 안 좋은 그런 반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식사를 할 때는 음식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사랑을 느끼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진정한 감사는 누구한테 느끼면 되나요? 네, 음식을 마련해 준 사람에 대한 진정한 고마움을 느끼시면서 드시는 게 좋겠죠.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본인한테도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농부들의 수고, 그리고 이런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뭐 비, 바람, 흙, 빛들, 자, 자연에 대한 고마움도 느끼면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느낄 수 있고요. 또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연관성을 배우고 생명의 본질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로병사는 우리의 삶이며 또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음식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진정한 감사와 사랑을 느끼면서 음식을 먹는 것이 진정한 힐링 푸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요즘에는 모든 것에 힐링이 붙죠. 여행도 힐링 투어, 음식도 그렇고 심지어 스포츠도 힐링 스포츠, 뭐 다양하게 힐링만 붙으면은 정말 완판이라고 하죠. 자, 왜 이렇게 힐링이라는 단어가 각광을 받을까요? 자,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이혼율, 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행복지수를 가지고 있고요. 경제적 풍요와 반비례하는 정신적인 여유와 안정이 지금 부족합니다. 자, 그리고 덕과주의 사회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개인들은 내면에 있는 심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은 욕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잘 살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조화된 삶에 대한 갈망이 증폭되고 있어서 힐링에 대한 욕구가 계속 커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힐링 푸드는 지금 7조 4,500억 시장의 규모로 성장하고 있어요. 자,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식사와 영양을 위해서 사람들이 힐링 푸드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체중 감량을 위한 다이어트를 위해서 힐링 푸드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건강한 식습관과 영양을 위해서는 이런 홍삼 시장의 대중화가 커진 게 큰 영향이고요. 그리고 또 컬러푸드, 비건푸드의 성장으로 힐링푸드 산업이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 음식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발효 음식 중에서는 누룩소금이라든지 누룩간장, 누룩젓갈 이런 류들이 점점점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힐링푸드를 찾는 경우는요. 자, 간편한 과일, 샐러드 등 신선 편의식품들이 급성장하고 있고요. 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앞으로는 힐링푸드 식품의 국내 시장의 규모는 어떻게 된다? 네, 점점 더 훨씬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 푸드힐링 전문가의 역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올바른 건강 그리고 생활 지식을 널리 알리는 전파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분별한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에 경험과 사실에 입각한 지식을 통해서 영양 연구를 해석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올바른 식생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하고 전파하는 전문가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식습관 변화를 주도하는 건강 코치가 되주셔야 하는데요. 몸에 좋은 음식을 개인의 체질에 맞게 요리하여서 또 올바르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또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건강법 및 조리법을 교육하여서 개인의 식습관 변화를 주도하는 전문가가 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푸드 힐링 전문가들의 다양한 활동 모델들이 있는데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힐링 푸드 마스터라는 직종이 있습니다. 자, 이 직종은요, 질병의 증상에 따른 빠른 조치는 의사가 담당하고요. 또 그에 수반되는 영양 공급 및 식이 지도를 담당하면서 지속적인 관리로 환자의 치료율을 높일 수 있는 업무를 진행하는 전문가가 바로 이 힐링 푸드 마스터인데요. 병원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채식 요리 지도사가 있는데요. 육류를 사용하지 않고 다양하고 맛있는 채식 요리를 개발하고 활용하여서 채식 요리를 유용성을 널리 알리고 또 지도하는 강사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지칭하는 것이 바로 채식 요리 지도사입니다. 자, 그리고 비건 베이킹 전문가가 있습니다. 자, 비건이라는 것은 완전 채식주의자를 말하는 거죠. 동물성에 관련된 식품은 전혀 섭취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유, 버터, 생크림을 사용하지 않고 다양하고 맛있는 비건을 완전 채식이죠. 완전 채식을 베이킹을 통해서 일반 베이킹을 비건 베이킹으로 자유롭게 바꿔서 자신만의 레시피를 개발하고 또 활용하여서 강사 또는 창업가로 활동하는 전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도 비건 베이킹 전문 샵들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전문가, 강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리고 파이토 쿠킹 지도사가 있는데요. 건강 증진을 위한 파이토 쿠킹을 연구 개발하고, 자, 파이토 쿠킹이라는 것은 파이토케미컬 7가지 컬러 푸드를 먹는 건데요. 자, 채소에 들어있는 효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그런 레시피를 만드시는 분들이에요. 자, 이렇게 파이토 쿠킹을 연구 및 개발하고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건강법 및 교육법을 교육하면서 개인의 식습관 변화를 주도하는 전문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대인의 고질적인 악습과 끊임없는 고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여기에 되어 있는 질문들은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과의 전쟁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으십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자주 합니까? 그리고 예전에 무리 없이 하던 동작이 어려워졌습니까? 그리고 음식에 대한 즐거움이 체중 증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체중이나 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수록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건강 식단이 무엇인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까? 자,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바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바로 우리 푸드 힐링 전문가가 이런 분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또 개인의 건강과 체중 문제를 해결하여서 기분 좋은 삶과 건강한 음식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현재에도 미래에도 돕는 것, 그것이 바로 푸드힐링 전문가의 사명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오늘은 힐링푸드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또 거기에 맞는 요건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푸드힐링 전문가의 이해와 또 앞으로 푸드힐링 전문가의 미래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또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다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